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공모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예, 일진화의 솔루스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릴 거고, 공모주에 대해서는 거의 처음으로 이제 분석을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저 역시나 이 기업만큼은 굉장히 많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 반응이 상당히 좀 잘 나올 것 같아요. 따라서 저 역시나 좀 청약을 좀 염두를 해두고 있기도 하고,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떤 식의 성장성을 이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청약에 대한 그런 제 생각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예상 시총이 가장 중요하죠. 시가총액 예상은 대략 1조 2,455억 원이에요. 그럼 이 예상 시가총액과 현재 비상장 그런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비상장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보면 일단 공모가는 34,300원으로 결정이 됐어요. 공모가는. 그런데 비상장 거래가는 최소 5만 5천 원입니다. 5만 5천 원.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매수 희망자들은 5만 원에 산다는 글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는데 거래가 안 돼요. 최소 거래가가 5만 5천 원, 뭐 6만 원, 7만 원 이런 식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공모가를 가볍게 뛰어넘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거래가이고 요즘에는 거래 자체가 안 되죠. 이미 상장이 확정시 되어 있고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기대감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분명히 염두를 해줘야 된다. 기관 수익률, 기관 수요 예측, 이제 기관 경쟁률 같은 경우는 1471대 1입니다. 그만큼 경쟁률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이 경쟁률보다 훨씬 더 주목해야 될 점이 바로 의무 보유 확약률입니다. 사실 이 의무 보유 확약률이라는 것은 못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락업과 비슷한 그런 것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3개월, 6개월 이런 식의 확약을 좀 걸어두는 것이고 이게 무려 59.5%가 나왔어요. 이게 평균적으로 의무 보유 확약률이 몇 퍼센트인지 알아야 되는 것인데 보통 평균적으로는 20% 이하입니다. 평균이 20% 이하예요. 뭐 최근에 상장된 롯데렌탈이라던가 아니면 아소스틸 이런 것들도 20%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20% 이하가 평균이고 많이 나와봤자 30%, 40% 정도이기 때문에 이 기관들이 이 기업을 장기적으로 얼마나 좋게 보고 있는지를 그만큼 잘 알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염두를 해둬야 된다. 특히나 이 금감원 쪽에서 일진하이솔루스의 그런 공모 가격을 한 차례 내린 거예요. 한 차례 규제를 가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공모 가격으로 나온 것이고 원래는 훨씬 더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청약을 넣었을 때 손실 볼 가능성이 거의 안 보여요. 물론 이제 수익도 많이 나진 않을 겁니다. 그만큼 관심도가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자금을 넣어도 몇 주 못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다만 그럼에도 손실 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 그리고 청약일은 오늘부터 8월 24일부터 8월 25일까지가 청약일이고 상장일은 9월 1일이에요. 따라서 내일 이제 청약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대략 한 6일 정도의 그런 시간 이후에는 다시금 현금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환불일도 8월 27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모가 되고 이제 공모가 다 끝나고 공모가 안 된 자금들은 다시금 환불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이 일진화의 솔루스에 대한 그런 청약 기준은 그리고 청약 조건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세계 최초로 수소연료 탱크를 생산하고요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현대차와도 당연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고 넥소에도 이미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소연료 탱크에 들어가는 이런 어, 어, 세계 최초뿐만 아니라 이제 수소연료 탱크에 대한 그런 글로벌 생산 능력이라든가 기술력도 당연히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뭐 그 외에도 사실 이 수소 연료 탱크 가지고만 이 기업을 가시평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사실 이 기업의 다른 또 캐시카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저감 장치, 탄소 저감 장치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승용차 아니면 뭐 건설 기계라던가 뭐 지게차 여기 트럭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쓰이는 저감 장치를 이 일진화의 솔루스에서 당연히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 이거 당연히 국내 1등입니다. 그만큼 탄소 저감과 그리고 수소연료 탱크에 대한 그런 압도적인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 기업이 상장된 이후에도 그러니까 공모주 외에도 꾸준히 좀 관심을 가지면서 아마 변곡점이나 지지라인 부근에서는 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수소에 대한 그런 산업 영향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수소에 대한 그런 산업에 대한 확장성, 혹은 성장성 이런 것들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제에너지기구에서도 밝힌 바가 있어요. 국제에너지기구에서도 태양광,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는 압도적인 성장을 할 것이고요.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예요. 압도적인 성장을 할 것이고 수소 같은 경우에도 무에서 유로 나타나면서 없었던 것이 생길 때 그 나쁘게 말하면 거품, 그리고 좋게 말하면 그런 투자자들의 열망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토대로 자율주행이라던가 혹은 메타버스, 수소 이쪽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크게 가져가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특히나 지금같이 아직 산업이 시작도 안 될 때에는 분명히 훨씬 더 좋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꽤나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상당히 좀 기업 자체가 워낙에 괜찮고요. 특히 청약 조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있다면, 물론 여유 자금이 없다거나 혹은 조만간 현금을 다 써야 되는 분들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맞겠으나, 그리고 또 크게 수익을 보진 못해요. 어차피 많은 자금을 넣어도 많은 이제 그런 공모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유 자금이 있다면 이 청약 조건이라던가 혹은 기업의 그런 성장성, 확장성을 봤을 때에는 충분히 넣더라도 손실 볼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고압 수소 연기가 당연히 독점적으로, 그러니까 고압 수소 연기, 그러니까 수소연료 탱크는 독점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 매연 저감 장치, 탄소 저감 장치도 국내 1등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상장을 하더라도 상장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공모를 하지 않고 청약을 넣지 않더라도 상장 이후에는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이제 매출 성장률이 77%가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좀 숫자적으로도 상당히 좀 괜찮아요. 괜찮은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국내 기관뿐만 아니라 해외 기관들도 이 기업 이 일진 하이솔루스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 예, 제가 지금 몸살기가 있어서 목소리에 대한 그런 텐션이 높지 않다는 점을 좀 양해의 말씀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ESG 관련된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독점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싱가포르 투자청, GIC로 유명하죠. 그리고 블랙록, FMR 이런 이제 글로벌 이제 투자 운용사들도 이 일진하이솔루스의 주요 주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사실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국내 그런 중견기업 정도 혹은 중소기업에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상장 때부터 관심을 갖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특히나 이제 지금 공모가가 34,300원대죠. 근데 이제 기간마다 이제 수요 예측을 할 때 기간마다 이제 청약을 넣으면서, 그러니까 공모 신청을 하면서 이 공모가를 다 정해요. 공모가를 정하는데 34,300원이 상단가입니다. 공모가가 34,300원이 상단가이고 25,700원이 하한가였습니다. 25,700원이 하단가였는데 이 사이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34,300원 이하로, 그러니까 28,000원, 29,000원, 이런 식의 25,700원 이런 식의 이제 공모가를 부른 기간의 비율이 0%예요, 0%. 그러니까 최소 공모가를 부른 기업은, 물론 공모가를 선정하지 않은 기업들의 비율도 11%가 됩니다. 다만 그 외에 이제 공모가를 부른 기업들 중에서 34,300원 이하로 이제 공모가를 부른 기업은 0%고요. 전부 다 34,300원 이상으로 부른 것이고 34,300원에 이제 공모가를 부른 기업도 5%밖에 안 돼요. 그만큼 대략 한 80%, 85% 정도가 34,300원 이상으로 이제 공모가를 부른 것이고, 그만큼 기관들의 그런 관심도가 상당히 뜨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매출액도 매년 77%가량 증가하고 있는 와중에 영업이익도 적자가 아니에요. 보통 요즘에 대부분의 신규 상장주는 영업이익이 보통은 적자죠. 그런데 이 기업은 심지어 적자도 아닙니다.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자동차 판매량이 상반기에는 상당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151억 원가량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내년으로 갈수록 매년 성장폭이 상당히 가팔려질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에도
만약에 상장했을 때 그런 시가총액인 1.2조 원은 상당히 좀 매력적인 조건으로 불릴 수 있다. 물론 PER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 기업의 성장성 그리고 확장성, ESG 테마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저는 충분히 좀 괜찮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수소 관련된 이제 기업들 중에서는 국내에서는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나마 괜찮은 것들이 뭐 일진아이 솔루션은 당연한 거고요. 또 상하프론테크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저는 투자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 투자하고 있지 않냐면 저는 이 기업이 아니라 동학그룹에 투자하고 있죠. 물론 전 세계 1등의 이제 수소연료 전지에 대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PEM을 생산하는 기업은 멤브레인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1등은 고어이지만 고어는 현재 비상장이기 때문에 저는 동학그룹에 투자를 하고 있고 현재 수익률은 300%가 넘었습니다. 예, 4배 이상 지금 자금이 불어난 상황이고 그만큼 이 수소 관련된 기업들의 그런 성장성을 절대 좌시하셔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다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거품은 당연히 낄 거고요. 거품이 낀다고 해서 반드시 뭐 투자를 하면 안 되냐 이런 건 아닙니다. 거품이 꺼지기 전까지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꽤나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저는 수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진아이 슬로스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고 공모 청약에 대한 조건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소 산업에 대한 뭐 동학그룹도 마찬가지고 상하프론테크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